진짜 뉴스킹.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두 분 합체가 진짜 오랜만이에요. 김준일 우리 평론가 아메리카 갔다 왔어요. 미국 다녀오셔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아니, 뭐 일하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놀다 와가지고 죄송해요. 너무 잘했죠. 예. 예, 아니 뭐 일단은 아메리카 물은 괜찮아요? 예, 물 안 좋더라고. 한국이 최고야. 한국이 최고야? 예. 아. 이 말씀드리 좀 탔어요 얼굴이 조금. 그러게. 조금 탔어요. 얼굴이 탔네.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이 안 좋아. 간이 안 좋아서 탄 거야? 예. 그렇구나. 자, 어쨌든 두 분 뭐 재판 때문에 막 못 나오시고 또 네, 여기 또 그러다 미국 보니까 가느라고 안 오래 되고 걸렸어요. 예. 네. 그래도 하여간 두 분의 합체를 기다리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다. 자, 그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사외압과 관련해서 막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JTBC, MBC 잇따라 계속 단독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큰 멋잼 해병의 단톡방 이름이 멋잼 해병인데 멋쟁 아니야 멋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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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멋쟁이. 눈이 잘 안 보였어. 멋쟁. 네, 멋쟁이 해병의 멋쟁 해병 이 단톡방에서 사실상 임성근 사단장이 모른다라고 했던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이모 씨. 단톡방 확인이 좀 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변호사님이니까 좀 여쭤볼게요. 그 국회 법사위 현장에서는 실명이 막 거론됐는데 방송에서는 실명 거론하면 안 돼요? 저는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유명하지도 않잖아. 제 친구 중에 이종호라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좀 놀랐던 게 네. 이종호 지금 검색해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종호 한 6명 되거든요. 같이 근무하던 변호사 중에도 있었고. 네. 근데 저는 그때 법사위 생각해보니까 우리 전직 직장에도 있었어. 아니, 법사위 과정에서 네. 임성근 당시 증인한테 네. 물어봤을 때 박균택 의원이 예. 이종호 아냐고 할 때 네. 아주 저라면 이렇게 어느 이종호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 아 모른다고 맞아요. 그냥 이런 제 모른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부터 저는 좀 이상했거든요. 골프 안 친다 이런 얘기도 그렇고 모르는구나,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종호라 하면 어떤 이종호를 말하냐? 혹시 김정호 아니냐? 박정호도 있고 많거든요. 박정호도 있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사실은 저는 딱 2명밖에 없긴 하네요. 이종호 개그맨하고 이종호 변호사 딱 두 명 있긴 한데 개그맨 이종호도 있어? 종호라고 이종호 개그맨이 있는데 네. 딱 2명이 저한테 있는데 그만큼 흔한 이름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모른다는 게 좀 그렇고 네.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큰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거론이 됐어요. 근데 특정이 되잖아요.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만약 이게 2차. 명예훼손이 되거나 뭐 문제 되려면 네. 정말 이렇게 거론됨으로써 이 사람이 큰 타격을 받거나 아하.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어느 정도 다 알려진 사람이고 그렇죠. 또 그리고 국회에서 벌써 거론이 됐어 이름이. 네, 근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굳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냥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렇구나. 종호, 그러니까 종호.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들었잖아 이름을. 네. 그래서 지나가다가 블랙펄의 이정호다. 뭐 이렇게 특정이 될까? 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죠. 몰라 몰라요. 누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은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임성근이다 이게 되는데 블랙펄 이종호 씨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단톡방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추가로 계속 확인이 되는데 8월 2일 날은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하고만 통화한 게 아니라 신범철 차관하고도 3번 통화한 게 확인이 됐고 그쵸. 그리고 그 전에 경로한 날 7월 31일 그날 아침에는 오마이뉴스가 단독을 했던데 그 부속실장 강의구 부속실장하고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6번이나 통화를 해요. 아침 시간에 난리 났어.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전화통이 다 불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랬나? 그 박지원 원장이 카운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3,800번 통화했다고 좀. 맞아 3,700 몇 번. 3,789번인가 뭐 그랬더라고. 3,800번 가까이 통화가 있었다. 네. 일단 뭐 다른 사건에서 얼마나 전화 통화가 있었는지는 제가 뭐 카운팅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처음 봤다. 뭔지는 모르면 이게 무슨 전쟁 났나? 3,800번이 누군가가 이렇게 통화를 해야 될 정도로 전쟁 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땐 임성근 그 멋쟁 해병대 5명 그 5명들이 그 뭐 보도 보셨겠지만은 이제 골프 치러 가겠다 맞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골프만 치러 가는 게 아니라 골프도 치고 야 사단장하고 부하 직원들하고 같이 만찬도 하고 저녁도 먹고 그렇지.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모르려면 그런 거야. 예.
임성근이 있어. 네. 그런데 우리는 해병대 전후회잖아. 네. 야, 우리가 임성근은 모르지만은 해병대니까 가면은 골프도 우리한테 쳐주게 하지 않을까? 밥도 우리한테 사주지 하지 않을까? 않을까? 뭐 이게 가능해야 되는 거야. 정말로 모르려면은. 근데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가능할까? 아주 불가능해요. 제가 또 군에 군 출신이잖아요. 뭐 골프 군대 장교들 골프를 다 칩니다 거의 다. 그럼 저는 그때 또 골프 안 친다 하길래 무슨 소리냐. 안 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대부분 장교들이 체력 단련장이라는 골프장이 다 있어요. 예. 공군 부대 비행단마다 있고요. 예. 해군 부대는 좀 큰 부대마다 있어요. 예. 해병대 사령부에도 뭐 골프장. 발안에 골프장이 있고요. 예. 육군 부대는 군사령부 정도 단위에서는 예. 골프장이 다 있습니다. 아니 부대에 웬 골프장 이렇게 많아? 너무 많죠. 너무 많네. 그리고 이게 있어요. 아무나 부킹해서 갈 수 없고요. 예. 뭐 사단장 정도, 지휘관이나 예. 또 우리 지금 말씀하셨는데 식사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 부대의 해관에서 밥 먹고 네. 소고기나 돼지고기 구워 예, 먹고 예. 이런데 회 줍니다. 예, 회 회. 먹고 골프 치고 네. 다시 회 먹고 어. 이런 걸 하려 그러면 예. 개나 소나 와서는 안 돼요. 아. 사단장의 손님인 거예요. 사단장의 손님이다. 아주 중요한 사람의 VIP 손님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 게 맞지. 네. 나 해병 출신인데요. 나도 골프 치고 밥 먹고 회 먹고 싶어요 하면 뭔 개소리냐 소리 듣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저 같은 사람도 예. 뭔가요? 예. 소령이죠. 저 소령이거든요. 예. 이종호 씨보다 훨씬 높은데 예. 근처도 못 갑니다. 초대받지 않고서는. 아, 초대를 해. 저는 사실은 군 골프장에 누가 초대 안 하면 전 가면 좀 싸게 해주거든요. 네. 군인들 예. 10년 이상 복무했으면 예. 부킹할 수가 없어요. 가지를 못합니다. 아 예. 예. 가본 적도 없고요. 가고 싶지만 예. 그 민간인들 되게 좋아요. 네. 군 골프장 가면 왠지 막 산이긴 산이고 바다긴 바다인데 네. 왠지 뭔가 우리가 갈 수 없는 민간인이 갈 수 없는 것 같잖아요. 엄청 파인데 아. 별로 안 좋은데 그래? 대접받는 느낌이 있구나. 느낌상. 아, 느낌상.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단장이 초대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절대 못 갑니다. 수준이니까. 뭔 소리 합니까? 중대장이 초대한 거 뺨 아니야? 맞아요. 뺨 군대장. 대위가 정신 차리라고. 대위야. 군사 열심히 하라고. 뭔 소리 하냐 이거. 대위가 무슨 대위가 뭔 중대장이 초대해서 자 우리 사단장님하고 식사 한번 하시죠. 뭔 소리 하냐고. 섭외한 스크린 거 골프처럼 가라고 그냥. 골프처럼. 집주에서 회나 먹으라고 그냥 집주의 식당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절대 됩니다. 안 된다. 절대 안. 이건 사단장 손님입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이 모를 수 없는 관계인데 모른다라고 이제 발뺌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뭐 취재하고 있는데 이 단톡방에 모인 인원 가운데 이종호 씨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로 등장하지만 여기에 경호처 직원이 또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핵심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추적 중인데 이런 얘기 막 하면 안 되는데 해도 돼요. 해도 돼요. 하여간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알게 돼서 이게 만약에 이제 5월에 조직이 돼서 6월 2일 날 예정된 골프 모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성사됐다고 한다면 임성근 사단장하고 이종호 씨하고 뭔가 모종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하고도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예? 그 계좌를 관리를 해준 사람인데 돈 관리 집사죠. 아 그러니까 돈 관리를 다 해준 건데 그 집 식구들을 다 해준 건데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이 됐어요. 갑자기 내가 사실상 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이 되게 생겼어. 거기서 구명 로비를 하면 아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도 그러면 이쪽한테도 부탁했을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JTBC 쪽 선수들한테 들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도하게 됐느냐라고 그렇지, 예. 했는데 예. 사실은 그 보도한 기자가 네. 최근에 입수한 게 아니래요 이거를. 아. 입수한 지 좀 됐대요. 오래됐다. 예,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 예. 꽤 됐는데 이제 보도를 안 한 이유가 뭐냐, 안 하기보다는 좀 이제 이게 기다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요것만 터트려 가지고는 왜냐면 그 연결고리, 왜냐면 이종호하가 그러면은 실제 김건희한테 뭐 전화 통화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임성근이 이종호랑 통화를 했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아직 안 밝혀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수사 단계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파괴력이 약하다고 해서 쟁여놓고 있었는데 임성근이 이제 모른다고 하면서 야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예. 야 이거는 파괴력이 있겠네라서 딱 이제 이거를 터뜨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게 뭐 그리고 이미 뭐 김종대 의원도 얘기하고
이종호 얘기 이름이 계속 나왔죠. 이모 씨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로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미 다 알려지니까 사실은 저기 청문회에서도 그 질문이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몰랐을 가능성은 없고 일단은 뭐 네. 당연히 이제 알게 된 거고 예. 그리고 해병대의 어떤 끈끈함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제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종호 빨리 압수수색해야죠. 뭐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대폰 네, 네. 압수수색해서 예. 임성근이랑 통화했냐 안 했냐 이미 예. 그러니까 그거 폰은 이미 바꿔치기 했거나 버렸거나 했을 텐데 예. 통신 기록은 어쨌든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종호가 임성근하고 작년 7월 28일 전후로 해서 언제 통화를 했느냐. 7월 28일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기 국방부 장관하고 면담하고 야 너 조금 이제 보직해임 이제 아웃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잘못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의 표명하고 뭐 사의 표명하고 네, 그게 7월 28일이고 그렇죠. 그런데 7월 31일 오후 12시에 그게 뒤집히잖아요. 뒤집히죠. 그러니까 예. 딱 이틀 반이에요. 이틀 예, 반. 예. 이틀 반 사이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밝혀야 되니까 예. 그 타이밍에 임성근하고 이종호하고 전화 통화를 했느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종호하고 김건희하고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전화 통화가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내용은 몰라도 예. 시간대별 보면은 이거는 딱 그림 나오는 거. 만약에 그렇죠. 그게 없으면은 예. 클리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쉽게 얘기하면. 와, 난 보면서 특검으로 가면 좋겠어요. 특검? 검사했으면 좋겠어.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아, 너무나 단순하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수사는 수사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저는 사실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딱 보이잖아요. 네. 그거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고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럼 억측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종우라는 어떤 매개체가 예. 아닌 거였던 거.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나오고 몇 가지가 이 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의심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확인이 가능한, 그 공수처든 뭐든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지금 당장이라도. 네. 이게 지금 이 전화 통화 이거 내용 아닙니다. 몇 시간에 몇 대 누구한테 통화했냐 이 내용으로 지금 나온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누가 냈습니까? 김정민 변호사가 네. 군사법원 제출한 자료로 이게 맞아요.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렇죠. 왜 이거를 못한다 그러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특검을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난리를 치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충분히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면 다 나오는. 별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수사권도 없는 김준일 시키 김준일. 김준일 특검 시켜. 김준일을 특검 시키자. 특검 뭐. 보호 같은 거 시켜. 특검 뭐 할까 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얘기긴 한데 네. 경력상 제가 15년 이상이기 때문에 네. 법조인 특검 가능합니다. 아 진짜. 10년 이상이 야, 되더라고요. 박지훈 특검, 나 특검 뭐 대변인 시켜줘. 언론 내가 대변인 시켜줘. 예. 가능하다니까. 그것만 보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뭐가 문제예요? 아니 심지어 수사권도 없는 기자들도 취재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요. 밝혀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김정민 변호사가 계속 여기저기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통신사마다 회식 그렇죠.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각사가 다 단독이라고 쓰는데 원소스는 김정민 변호사예요. 쫙 뿌려주는 거거든요, 기자들한테. 그럼 각자 이제 분석해서 기사를 쓰는 건데 이 정도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사실이 드러나는데 왜 수사 안 하냐? 제때 수사 못 하는 거냐?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더 이상 물러설 데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이었으면 네. 구속입니다. 일반인이면 네, 범죄는 뭐 다른 거라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일반인이고 이게 사기 범죄나 주가 조작 범죄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전화가 왔다 갔다 했던 게 있고 내용은 모르지만 네. 그 정도인데 계속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그러면 이게 구속할 이유가 있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라고 봐야 되거든요. 증거인멸과 최소한 증거인멸 우려죠. 네. 조사를 하려면 얘 확보한 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휴대전화를 제일 분석하면 제일 좋은데 뭐 없앴을 거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통화 기록을 빨리 확보하고 네. 압박 신문을 해야죠. 그럼 정답이 딱 나오는데 왜 이걸 못 하냐는 거예요. 근데